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서 국회에서 1인 시위하는 선생님들이 쓰고 계시는 그래서 선물 받은 머리띠로 머리에 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불편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합격 1차 제13강 유아교육과 교사는요. 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가 유아교육과 교사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자주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교육과 교사에서는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꼭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중행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또 프린트 하셨나요? 자, 그리고 캡처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필기도구 준비됐나요? 무엇보다 오늘은 빨간 펜이 좀 필요해요. 빨간 펜 동그라미 해서 암기해야 될 단어들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봅시다. 자, 유아교육과 교사 내용입니다. 유아교육과 교사는요, 먼저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사 발달, 그리고 교육 실천에서는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 지식이라는 용어. 자, 그리고 교사 장학에서는 우리 임용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과거에 주로 강조가 되었던 자기 장학과 동료 장학, 그리고 최근에 등장해서 미안합니다. 최근에 등장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멘토링과 컨설팅 장학을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도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별표 100에 해당이 되는 중행 내용들이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사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발달 이론 3가지 이론이 있죠. 성숙주의, 그리고 행동주의, 상호작용주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사, 유아교육과 교사와 자주 연계해서 출제가 되는 맞습니다.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의 중핵 원리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재밌을 것 같지요? 네,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다. 단 조금 우리가 약간 어려워요 하는 부분이 바로 맨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교사 발달 부분입니다. 자, 교사 발달 부분에서는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요. 단어를 암기해야 된다. 단계를 암기해야 된다는 점이 어렵다. 내용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교사 발달 임용시험에 나온 학자들 중심으로 살펴보죠. 자, 캐치가 제시한 빨간 펜 동그라미 같이 갈게요. 자, 생존 단계, 강화 단계, 갱신 단계, 성숙 단계입니다. 자, 생존 단계는 입문에서 몇 년? 1년이죠. 네, 이때 주 관심은 뭐죠? 바로 교육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좀 작성해 놓으세요. 자, 1년이고 교육 문제 해결이다. 교육 현장 문제 해결로 써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강화 단계이죠. 강화 단계는 그렇죠. 1년에서부터 3년간의 기간으로요. 이때는 바로 맞습니다. 교직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업무를 숙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직 안정감, 업무 숙달을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갱신 단계는 3에서 5년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교직에서 3에서 5년 시기에 이 시기의 주요 키워드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도에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익히고 그리고 안내하던 교사학습 기술에서 벗어나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바로 새로운 시도다. 강화 단계의 키워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직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업무에 숙달을 하는 시기다. 이 키워드만 좀 작성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성숙 단계는 5년 이후의 시기인데요. 자, 이때는 뭐와 뭐가 생긴다. 교직에 대한 안목과 관점이 생긴다. 또 우리가 교육 철학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자, 다시 한번 캐치 생존 단계 입문에서 1년까지 교육 현장 문제 해결. 자, 강화 단계 1에서 3년. 교직의 안정감, 업무 숙달. 자, 갱신 단계 3에서 5년.
새로운 시도, 마지막 성숙 단계 5년 이후 교직의 안목과 관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육 철학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로 단순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시험장에서 문제 푸실 때 중핵 단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중핵 단어는 방금 우리가 빨간펜 동그라미 한 단어들이 바로 중핵 단어,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플러와 보온이 제시한 4단계의 교사 발달 단계를 좀 살펴보죠. 자, 먼저 그렇죠. 빨간색 동그라미. 교사 이전 관심사 단계, 예비 교사의 상황이죠. 그래서 교사보다는 아직 학생에게 관심이 있고, 자, 생존에 대한 단계, 생존에 대한, 자, 좀 길게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암기하셔야 되니까요. 자, 생존에 대한 초기 관심사 단계. 자, 학급을 경영하는 부분, 학급을 통제하거나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교수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학급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생존에 대한 초기 관심사 단계에서는 학급 통제 등의 또 현장 문제 해결 등에 주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교수 상황 관심사 단계 암기하셔야 되겠죠. 교수 상황 관심사 단계는 과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교수 상황에서의 한계점을 갖게 된다. 자, 과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수 상황에서 한계점에 교수 상황에서 한계점을 느끼게 된다. 자, 마지막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에서는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개별 학생 그리고 교수의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개별 학생과 교수의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플러와 보온이 제시한 4단계 교사 발달 단계, 교사 이전 관심사 단계는 예비 교사 단계다. 생존에 대한 초기 관심사 단계는 학급을 통제하고 또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단계다. 자, 교수 상황 관심사 단계는 과제에 관심을 갖고 교수 상황에 대해서 한계점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자, 마지막 학생에 대한 관심사 단계는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또 교수 가르치는 것에 교수의 영향에 관심을 갖는 단계다.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중에 빨간펜 동그라미를 암기해 놓으세요. 자, 버크 그리고 크리스텐슨 회슬러가 제시한 8단계의 역동적이면서 순환적인 교사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먼저 가장 기본은 암기겠지요. 자, 교직 이전 단계 예비교사 단계고요. 자, 교직을 입문한 단계, 교직 입문 단계. 자, 그 다음 능력 구축 단계 혹은 유능감 형성기라고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열중과 성장 단계, 자, 좌절 단계, 안정과 침체 단계. 자, 용어 그대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직 쇠퇴 단계, 마지막 교직을 떠나는 교직 퇴직 단계. 자, 버크 등이 제시한 교사 발달의 8단계에서는요. 우리가 2가지 단계에 대한 개념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단계에 대해서는 용어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어 자체가 해당되는 단계의 개념이죠. 자, 2가지만 좀 주의합시다. 능력 구축 단계와 열중과 성장 단계를 좀 비교해 놓으시면 돼요. 능력 구축 단계는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다. 그래서 키워드가 교수 능력 향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열중과 성장 단계는 앞에서 능력을 구축을 했죠. 따라서 조금 더 높은 유능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2가지 단계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앞 단계는 교사가 교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고, 자, 열중과 성장 단계는 높은 유능감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다. 방금 설명드린 2가지로 능력 구축 단계와 열중과 성장 단계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 발달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자, 캐치와 그 다음 캐치의 교사 발달 단계는요,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즉,
입문부터 1년 그리고 5년 이렇게 각 단계에 따라서 교사의 발달 특성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버크 등이 제시한 이러한 역동적이고 순환적 모델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 이 점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교직 퇴직 단계, 그러면 보통 몇 살 때, 언제쯤, 혹은 교직 입문 이후 몇 년쯤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30년 후요, 60대 이상이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역동적 순환적 모델에서는 네, 교직 입문 단계가 아니어도 네, 즉 경력교사도 네, 입문 단계의 특성을 보일 수 있고 좌절 단계의 특성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교직 퇴직 단계는 반드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죠. 네, 입문 초기에도 잠깐 교직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 네, 퇴직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 즉 역동적 순환적 모델은 교사의 1년차 교사든 50년, 20년차, 30년차, 40년차 교사든 각 단계에 따라서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성을 네, 교사들이 다양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캐치가 제시한 1년에서 5년까지의 단계별 특성과 네, 차이가 있는 이론이라는 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 발달이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교사론 파트에서 별표 100에 해당하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방금 설명한 키워드들을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방금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단어 있었죠? 네, 단어들을 꼭 기억하셔서 동그라미 부분을 반복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는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내용 보고 계십시오. 자, 교육 실천과 그리고 교사 장학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자, 교육 실천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빨간펜 동그라미 바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천적 지식, 이 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부분은 가볍게 보죠. 뒤는 반성적 사고를 뭐라고 했을까요? 교사 자신의 신념과 교육적 신념과 실천 행위를 자, 교육적 신념과 실천 행위에 대해서 뭐와 뭐를 고려한다? 항상 왜 그렇게 했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고려하는 사고, 무슨 사고? 반성적 사고라고 명명을 하지요. 자, 우리가 교육 실천 면에서 교사가 획득하게 되는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천적 지식이죠. 실천적 지식은 개념으로 보면 교직 경험을 통해서 단서가 바로 교직 경험이다. 자, 강의, 대학에서의 강의 혹은 관련된 저서 OX, X다. 자,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을 통해서 교육 실제와 관련된 뭐와 뭡니까? 바로 신념과 지식 체계가 무슨 지식이죠? 실천적 지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점은 반드시 교직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 즉,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점. 또 하나는 제3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실천적 지식과 관련해서 엘바즈의 용어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엘바즈는 실천적 지식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실천적이다. 자, 두 번째는 교사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이다. 마지막은 교사가 주변의 교사 그리고 기타 교육 관련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획득한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적이라는 특성을 제시합니다. 자, 빨간펜 동그라미. 교사가 자신의 교육 신념이나 실천 행위를 통해서 교사의 실천 행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항상 숙고하는 생각, 바로 반성적 사고와 교육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실천적 지식,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교사의 장학에서는요, 네 가지를 일단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자기 장학, 동료 장학, 그리고 멘토링, 마지막 컨설팅 장학입니다. 자, 임용시험
시험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기장학은 일단 앞부분의 개념이 과거의 출제 경향이라면 최근에는 방법으로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장학은 전문성 신장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노력을 합니까? 교사 자신이 노력을 한다. 개념이 정리가 명확하죠.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혼자 노력하는 거. 자, 구체적인 방법을 별표를 해놨습니다. 방법의 유형이 많기 때문에 표로 작성해드리기가 어려워서 수험서를 참고해서 방법을 좀 암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법을 두세 가지 쓰세요라고 많이 제안을 했다면 최근에는 방법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자기장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자, 자기장학의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그렇죠. 자기의 수업을 녹음 녹화해서 그리고 분석해서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연구회, 연수회, 발표회, 강연회 등을 참여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재교육도 역시 자기장학의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 7가지 이상의 자기장학의 방법을 강론이나 수험서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앞에 있는 두 가지예요.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누가 노력한다? 교사 자신이 노력한다에 입각해서 방법을 선택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거꾸로 자기장학의 방법을 반드시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관련된 장학의 명칭, 자기장학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동료장학의 경우에는 개념이 일단 목적이 뭡니까? 역시 동일하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죠. 자, 그런데 자기장학이 교사 자신이 노력이라면 동료장학은 동료 교사들끼리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동료장학이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또 많이 최근에 중시한다 그랬죠. 방법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반드시 외우세요. 방법 쓰고 외우자. 자, 동료장학의 구체적인 방법, 반성적 저널 쓰기가 있고 교사의 이야기 쓰기가 있고 또 유아를 관찰하는 유아 관찰, 또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하기, 토의하기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동료 코칭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동료장학의 방법도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지금 읊어드린 동료장학의 방법 외우세요. 와, 너무 빨라서 못 썼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강의 시간이 사실 20분인데 조금씩 초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상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해드렸고요. 지금 읊어드린 방법들은 개별적으로 노트 정리해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학이 바로 멘토링이죠. 멘토링의 개념은 선배 교사인 멘토가 후배 교사인 누구? 멘티를 조언하는 것. 선배 교사인 멘토가 후배 교사인 멘티를 조언하는 게 바로 멘토링 장학인데 멘토링인데 어떤 조언을 합니까? 학급 경영에 대해서 또 생활 지도에 대해서 또 교과 지도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 기타 등등 교육 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게 바로 멘토링이다. 자, 멘토링에서는 선배 교사를 뭐라 그래요? 경험이 풍부한 멘토, 배우려고 하는 멘티, 명칭, 빨간펜 동그라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설팅 장학은요.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거죠. 뭘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가 교사들을 돕는 과정이 바로 컨설팅 장학인데요.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원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원리 외울 준비 됐나요? 자발성. 자, 자발성의 원리.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자, 전문성의 원리. 컨설턴트는 전문가여야 되겠다. 자, 한시성의 원리. 자, 이러한 컨설팅 장학은 장학이 끝나면 종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한시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단 필요시에는 더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립성의 원리. 교사와 컨설턴트는 각각 수평적 관계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성의 원리. 마지막 학습성의 원리. 이러한 컨설팅 장학은 교사가 배우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도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 자발성, 전문성, 한시성, 독립성, 마지막 학습성, 빨간펜 동그라미 외워놓으십시오. 자, 이제 우리 교사론 중행용어 마지막 모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지요. 네, 준비하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료를 읽고 계세요.
자, 우리 교사론에서 중액 용어 모음에서 자, 유아교육과 교사에서요. 임용시험에서 다출제 별표 부분은 바로 교사 별표 100개가 교사 발달이라고 그랬죠. 자, 본 내용에서도 별표 100개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사 역할 별표 100개. 자, 마지막 교수학습의 원리 별표 100개 해당이 됩니다. 자, 별표 100은 다출제가 된다. 다출제가 된다. 다양한 데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 자, 교사 역할과 교사 신념과 교사학습의 원리 키워드만 줄줄줄 읊어볼까요? 자,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먼저 빨간펜 동그라미는 잘 따라오세요. 자, 빨간펜 동그라미 자 모두 다 외우기. 자,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사람, 교육과정 설계자,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을 세우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유아를 상담하고 조언해주고 학부모도 해당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아에게 바람직한 예절 등 기본생활 습관을 지도하는 사람, 자, 그 다음, 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론을 적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업무 이외에, 원장, 원감, 그 교사 그리고 장학사 간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 유아를 원화를 모집하거나 이러한 기타 등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 행정 업무 및 관리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아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의사결정자. 자,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사람. 자,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 양육자. 또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기 위해서, 개인차를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사람. 자, 그 다음 교육 프로그램 계획자, 학습을 계획하고 그리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교재, 교구 등 물리적 환경 등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으로 유아의 교수학습에 관여하는 교수 조직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쭉 읊어드린 것처럼 단어 자체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어를 먼저 외우자. 자, 그 다음 교사 신념입니다. 교사 신념은 우리가 유아교육과 발달에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라서요. 키워드만 빨간펜 동그라미 할게요. 자, 유전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 순서에 따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성숙주의. 여기에 따른 교사는 어떤 신념을 갖게 됩니까? 그렇죠. 유아들이 학습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존 노크의 철학에 기초한 행동주의 때문에 행동주의에서의 아동의 발달은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행동을 형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행동주의 입장에서의 교사는 지도하고 지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상호작용주의는요. 피아제의 심리학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듀이의 철학에 근거하는 이론이죠. 즉 유기체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주의에 입각한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아와 교구 혹은 유아와 교사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조하고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숙주의나 행동주의나 상호작용주의의 발달관 혹은 유아 간에 입각한 교수학습을 하는 각각의 교사 신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는 바로 성숙주의, 행동주의, 상호작용주의가 되겠죠. 자, 교수학습의 원리는 자, 빨간색 주의하십시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집중. 네, 시간이 20분 초과되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자, 좀만 더 집중하세요. 중요 내용이에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일단 먼저 암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교사의 역할이나 교수학습의 원리는 이 명칭 자체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따라서 용어 먼저 암기하셔도 공부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자,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놀이 중심의 원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 중심의 원리. 유아의 개인적인 흥미나 욕구 등을 고려하는 개별화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유아는 호기심이 많은 탐구자이며 과학자이기 때문에 유아 스스로 탐구를 장려하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탐구학습의 원리. 자, 유아와 교구,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상호작용의 원리. 자, 이러한 상호작용, 유아와 교구, 유아와 교사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활동을 보다 더 심화 확대시킨다. 활동에 상승적 영향을 미친다. 바로 집단 역동성의 원리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은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자발성, 흥미, 자기 활동의 원리 같은 용어죠. 자, 그 다음에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는 유아가 자신의 흥미에 따라 활동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몰입하게 해주자 이 얘기죠. 그래서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 자, 그 다음에 교사학습 과정에서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제를 변경할 수가 있다. 어떨 때 유아의 욕구나 흥미가 바뀌었을 때 또 주변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해서 생활 주제를 교육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원리, 바로 융통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발달, 5개 발달의 통합과 또 5개 영역의 통합과 여러 가지 흥미 영역의 통합, 또 유아 교육 기관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교육에 들어오게 하자. 바로 통합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적 활동, 동적 활동, 그리고 실내 활동, 실외 활동, 또 교사 주도 활동, 유아 주도 활동을 균형 있게 다루자. 바로 활동 간 균형의 원리입니다. 자, 방금 주르륵 읊어드린 것처럼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미 선생님들 수험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주르륵 읊어드린 이유는 용어 자체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용어를 먼저 외우고 그리고 개념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로 교사학습의 원리에서 주의점이 있어요. 상호작용의 원리와 집단 역동성의 원리를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발성, 흥미, 자기활동의 원리와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를 비교해서 공부하자.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교구의 교류를 강조하면 상호작용의 원리고요.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활동,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보다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이 심화되고 확대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바로 집단 역동성의 원리다. 그래서 지문을 분석할 때 교류까지 갔는지 아니면 그 교류를 통해서 해당되는 활동이 보다 더 잘 이루어지도록 보다 더 확대되도록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인지 집단 역동성의 원리인지 답이 달라지겠죠. 자, 또 두 가지 유아의 흥미, 자기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게 하자, 교수학습에 참여하게 하자 하면 흥미의 원리가 되겠지만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활동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해당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라는 용어, 지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흥미, 몰입, 중심의 원리로 정답을 써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 교사론에서 중행 용어 현재 강의하는 연도가 2018년이죠.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최근 22개 년도 정도의 전체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다출제가 됐던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디부터요? 교사 발달부터 빨간펜 동그라미 했던 내용부터 그리고 교육 실천, 그리고 교사 장악, 교사 역할, 교사 신념, 마지막으로 교사학습의 원리까지 빨간펜 동그라미 중심으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암기를 또 열심히 해놓으세요. 자, 해당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금 더 설명 필요합니다 하는 경우에 소통 공간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교사론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고 또 다양하게 많이 출제가 돼서요. 강의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자, 해당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무엇보다 중에 키워드 빨간 펜은 반드시 외우세요. 자, 올해 그리고 꿈꾸는 해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합격 1차 강의는 계속 반복 복습, 그리고 강의에서 설명한 빨간펜 동그라미는 반드시 암기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공립유치원으로 가자고요. 아리아리 합격!